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이 4차 대유행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광주를 빛낸 선수단의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삼관왕 안산 선수는 광주시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내린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사참위와 유가족 모두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흥과 여수 일대 해상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심각한데 적조까지 겹쳐 양식 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 일대 해상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심각한데 적조까지 겹치면서 양식 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계도 인근 해상,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바닷물을 뜹니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 염분 농도를 측정하고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난 9일 여수시 월호도 인근 해상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올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고흥과 여수 해상에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비주의보는 바닷물 1ml당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가 1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100개 이상이 되면 주의보, 10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로 격상됩니다. 코클로디니움은 어류의 아가미애들로부터 질식사시키는 주범입니다. 경쟁 생물인 귀조류가 우점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적조가 대량으로 번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산소 공급기 가동, 먹이 공급 중식 또는 조절 등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적조 생물이 번식하는 건 고수온의 영향이 큽니다. 여름철 평균적인 바다 수온은 26도. 올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졌습니다. 양식 어류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28도까지인데 한계 수온을 넘어 바다가 펄펄 끓자 우럭과 넙치 등은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벌써 47만 2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수는 저 양식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요. 우럭 치어들은 상당량이 저희 한 30% 이상은 그 고수온으로 해서 폐사가 났다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손쓸 여력도 없고 아무튼 그 고수온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간 키운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농도 오존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중간에 위치한 해룡 지역입니다. 주말인 지난 7일 이 일대의 오존 농도가 정오를 지나며 조금씩 높아지더니 오후 3시에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섰고 2시간 뒤에는 0.131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 주말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모두 32건.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많은 데다 지리적 특성상 대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풍과 육지에서 불어오는 지상풍에 의해서 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염물질이 가둬지면서 오존 발생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독성을 갖고 있는 오존은 낮은 농도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과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키고 특히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스 형태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아 직사광선이 강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몸 안에 누적이 되다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오존을 확실히 차단하는 방법은 이거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장마의 영향으로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무더운 날씨 탓에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밤사이 더위는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낮 동안의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목포와 서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폭염주의보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남 곳곳에서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은 상태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겠지만 남해안 지역에서는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 남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 모레인 토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가량이고요. 덥고 습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đại気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지나겠고요.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의 발생 현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훈련병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을 4차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 북구의 한 전담병원. 지난 9일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의료진 45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족 감염으로 확인된 훈련병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다른 훈련병 1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위험 요소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전파가 쉽게 되는 양상이고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감염의 연쇄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복절 당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도 지역 방역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초중고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될 경우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2학기 학사 일정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개 학년씩으로 나눠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중고교의 경우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부분 등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선대학교가 2학기 수업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 10월 27일 이후에는 당시 상황에 맞는 수업 방식을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단과대학 승인 아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던 특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 대응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건데요. 의혹을 제기했던 사참위도 유가족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맡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침몰 원인과 구조 상황,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함께 증거 조작은 주요 조사 과제였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근거가 되는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면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작이 된 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만약 들어가면 결국은 참사 원인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 선내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DVR과 데이터 조작 의혹은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DVR은 바꿔치기 되지도 데이터가 조작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린 특검.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의 근거 중 하나였던 열쇠 구멍의 차이는 바지선 위에서 저절로 열렸다는 해군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해군이 수거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시점에 DVR 인양이 써있던 문서에 대해선 날짜 오기라고 판단. CCTV 데이터의 이상 현상도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DVR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단추가 잘못 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커넥터가 있고 없고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특검 수사 기록을 입수해 검토하는 한편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는 해양경찰의 도움 없이는 육지병원으로 이송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해상 응급 이송 체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초저녁, 진도군 하조도에서 의식을 잃은 80대 주민이 해경 경비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로 옮겨지는 섬과 바다의 환자가 서해와 남해에서만 매년 800명 안팎에 이릅니다. 보통이라 이게 섬이라 아주 병원에 가다가 큰맘 먹고 가지요. 다급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에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건 지난 2009년부터 육지 병원에 닿기 전까지 의료진이 화상으로 연결된 응급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살피며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함정 내부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할 응급구조사가 부족합니다. 국내 동서남해에 투입돼 있는 해경 경비함정 271척 가운데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함정은 150척으로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 이 와중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건 62척에 불과해 90여 척은 장비만 도입된 상태입니다. 응급환자 10명 중 8명은 응급구조사가 없는 소형 함정으로 이송됩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급 그런 분들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배치 인원을 늘려주시면 응급환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해상 원격 의료 시스템. 정부가 응급구조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반쪽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친일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방직 내 김용주 동상 인근에 김용주의 친일 반민족 행위 내용을 담은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김용주는 경북 도회 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 찬양과 황국 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친일 잔재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9곳에 설치된 29개의 일제 잔재물에 대해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각급 학교에 납품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안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방사능 간이 측정 검사기를 지역에 확충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광주를 빛낸 선수단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는 광주시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고 훈련 여건도 열악했던 도쿄올림픽.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러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이내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지역 출신 선수와 지도자들의 환영 행사를 가졌는데 오늘은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전했던 모습들, 열정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습니다. 특히 안산은 양궁 최초의 3관왕으로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고 근대 오정의 전웅태는 값진 동메달로 비인기 종목의 한계와 서름을 딛고 섰습니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수영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선수들은 더 많은 땀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등에 업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선수는 광주시를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는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시와 조금 경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를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한편 전라남도도 이달 말쯤 대구의 염혜성과 유도의 박다솔 등 올림픽에 출전한 지역 출신 선수 10여 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와 인근의 전남 5개 시군이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습니다. 스마트 메가시티는 광주와 인접시군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자동차와 인공지능, 에너지와 첨단 의료 등 산업 기반을 활용해 인구 200만의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인접시군은 이 같은 구상을 가다듬어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취업자는 75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9천 명이 증가한 99만 2천 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일용 근로자가 1만 3천 명이 늘어난 대신에 상용 근로자는 1만 명이 감소해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또 전남의 경우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안전재해 교육 이수 등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과 심각한 농어업 안전사고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전시동의 추모 헌화 공간을 운영합니다. 추모 공간은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운영되는 가운데 추모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념관은 추모 공간에 김 전 대통령의 어록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7대1입니다. 자, 볼넷이에요. 밀어내기 볼넷이 나옵니다. 3루였던 노시환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7대2가 됩니다. 내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도현이 1타점 적시타. 하마가 또 한 점을 못했습니다. 내려냈습니다. 약간의 안타 공격 중견수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담장 넘어갑니다. 최재훈의 스윙 한 방으로 이 경기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7대7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가 됩니다. 해가 진 뒤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지만 낮 동안의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목포와 서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폭염주의보 여전한 상태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곳곳에서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가득한 상태인데요.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인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남해안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량인데요. 다량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상되고요.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더위는 수그러들었지만요. 낮 동안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담양에서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와 진도, 완도에서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3도로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